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6장인데 이제 대한행정사회죠. 시험 문제 4개 있어요, 여기서. 대한행정사회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내릴 겁니다. 과거에 행정사협회 해가지고요, 공인행정사협회, 그리고 대한행정사협회, 그리고 한국행정사협회, 한국 일반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 그리고 대한 이제 번역행정사협회, 그리고 기술행정사협회. 회사라 갈까? 몇 개야? 셋, 넷, 7군데 있던가? 8군데 있던가? 어찌됐건 이런 협회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대한행정사회, 여기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작년 6월 달에. 통합이 되고, 여기 이제 기존 회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존 회장들이. 예. 그리고 여기만 빼고, 예. 나머지 이제 회장들이 이제 부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부회장 되고, 회장은 이제 예부에서, 예부도 아니지 뭐. 기존에 이제 공인행정사협회에 이제 가입되어 있던 이제 회장, 그분이 예, 여기에 이제 회장으로 이제 왔다가, 회장하고 요 이제 부회장들이 막 다퉈가지고요, 예, 뭐 회장 직무평 정지시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좀 잘 좀 하지, 조금 엉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행정사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행정사업 하려면 여기 의무가입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입되어 있고, 예. 맨날 문자 와. 예. 뭐 해주라고. 예. 자, 대한행정사회 보자고요. 일단 설립봐봐. 행정사업 품위 향상과 직무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둔다. 자, 그리고 행정사회는 정관 작성에서 행안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예. 법인입니다, 여기. 예. 자, 그리고 행정사에 가입 의무가 있죠.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에 가입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공익활동 의무. 예. 행정사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뭐 해야지. 예. 자, 그리고 43페이지 거기 이제 행정사에 대한 감독. 행안부 장관이 이제 감독하는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 좀 감독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지금 행정사회 엉망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낼 일 없어요.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근데 7장에요, 지도감독. 네, 요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출제됐어요. 거기 자격 취소하고 4번에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가 승계. 아니구나. 업무 정지하고 행정 제재 처분 효과가 승계. 여기로 해서 한번 출제됐고요. 2014년에. 그리고 자격 취소하고 감독상 명령. 여기로 해서 한번 출제됐고. 그래서 출제됐는데 11회 때 저한테 출제하라고 그러면 요 자격 취소하고 업무 정지 요것만 출제도 되거든요. 이것만. 예.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예. 그래서 11회 때 요거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격 취소하고 업무 정지. 예.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 행정사 자격증은 누가 줘요? 행안부 장관이 주죠. 예. 행장 그럴까? 예. 그러니까 자격 준 사람이 취소하겠죠. 예. 그리고 지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사유가.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가 있겠다. 그리고 이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되거든요. 청문.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업무 정지. 예. 행정사 업무 신고는 누구에게 하죠? 시장 등에게 하죠. 그럼 업무 정지 시킬 사람도 시장 등이 해야 되겠죠. 예, 시장 등이. 예. 그리고 여기도 지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 사유. 예.
그리고 업무정지 하는데 뭐 10년 업무정지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6개월 범위 냅니다. 예. 근데 이게 1회 위반했을 때, 2회 위반했을 때, 3회 위반했을 때, 예, 요게 1년 이내입니다. 예. 처벌일로부터 적발일 사이가 1년 이내일 때, 요걸 이제, 가중 처분합니다. 가중.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 예. 자, 보자고. 자격 취소. 행안부 장관은 행정사가, 자, 1, 2, 3, 4. 제가 이걸 부대정징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예. 여기에 해당하면 자격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청문해야 된다. 청문. 예. 그래서 여러분 뭐 행정절차법 가지고 뭐 청문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예. 청문해야 한다. 법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1번부터 6번까지인데 일단 보자고. 2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예. 이 2개 이상의 사무실은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걸로 지금 예, 이전하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사무실로 이전. 예. 자, 그리고 여기에 간판 붙여놨겠죠. 이전해갖고 여기도 업무 하고 있어. 예. 예. 그러면 이쪽 간판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걸려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2개 이상의 사무실 설치는 예. 제가 지금 뭐 저기 그 안산에 사면서 종로에다가 행정사 사무실을 따로 내가지고 또 간판 붙이고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예. 근데 그 하다가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제 구분 건물입니다. 이게.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업무를 하면서 여기를 보조 사무실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2개 이상 사무실 실제로 걸려요, 이거. 이게. 바로 옆에다 해가지고 비어 걸면 괜찮겠지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두 군데다 하는 꼴이잖아요, 이것도. 예. 그래서 2개 이상 사무실 설치를, 뭐 안산에다 해놓고, 무슨 뭐 종로에다 해놓고, 뭐, 이런 사람들은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립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예. 또는 법인 구성원이 상근하지 않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 상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근 안 했다. 예. 그럼 중요문자 한번 쳐봐. 그러면 2개는 2, 상은 상이죠. 상근이니까. 예. 자, 그리고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이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고자 하는데 휴업 신고 해야 되죠. 근데 휴업 신고 안 했어. 예. 휴. 예. 자, 그리고 4번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이 유임으로부터 보수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이건 걸리면 진짜 재수 없는 거다. 이건. 그건 외 하면 되겠죠. 보수 외. 예. 자, 그리고 행정사 법인은 소속 행정사 및 법인 구성원이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예. 따로 두지 말라면 두지 말지 왜 둬. 자, 그리고 6번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이 보고 또는 업무 처리 후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45페이지 맨 위에 감독상 명령 부분이 있죠. 이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감독상 명령에. 예. 그래서 이 감독상 명령 이건 예, 저는 2번 받아봤거든요. 2번. 그러니까 2016년인가? 2016년 이게 한 8월쯤 됐나? 8월쯤에 그 이제 안산시청 그때는 그 민원역국가였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네. 거기 이제 공무원이 왔더라고 사무소. 예. 와가지고 간판도 보고 뭐 안에 뭐 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엔가 2018년이랄게. 2018년도 이때도 한 8월달 정도 됐을 거예요. 8월달 정도에 이 업무 처리부 내라고 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는 직접 그 공무원이 왔었고 2018년 8월 달에는요. 이게 2017년 그 7월부터 12월까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업무 처리부 요거 이제
팩스나 등기로 보내래요. 근데 그 업무 처리부가 한 장이나 뭐 몇 장짜리면 그냥 팩스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요만큼 되면 예, 그 팩스로 보내긴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등기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감독상 명령이 이렇게 오면 거기에 따라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뭐 보자고 하면 보여주고, 예,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이게 감독상 명령입니다. 예. 45페이지 먼저 봐볼까요? 자, 행안부 장관 또는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처리부 등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감독상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19년, 20년, 21년, 22년 예. 뭐 공무원 사무소 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업무 처리부 내려간 적도 없고 예.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이게 보통 8월 달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8월 달에 두 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업무정지 사유가 1번부터 6번까지인데 자, 이거 중요부터 취하면 가만히 있어봐. 여기는 제가 부, 대, 정, 징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두, 상, 휴 하고 외하고 딱하고 명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문자 취해가지고 좀 정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 한자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게 안 되면 하지 마. 저거 다 외워 통째로. 예. 자,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예. 3년 지나면. 예. 자, 넘어가 봐. 그리고 그 46페이지, 47페이지 보면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있죠. 이건 이제 외울 거 없습니다. 눈으로만 봐요. 예. 자, 그 개별 기준을 먼저 보자고요. 예, 가나다라마에서 이게 두, 상, 휴, 외, 따, 명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처분 기준이 1회 위반했을 때, 2회 위반했을 때, 3회 위반했을 때 이게 나오죠. 근데 이게 뭐냐면 처분일로부터 적발일 사이가 예,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1회 처분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분일. 그리고 이제 1년 이내에 적발됐다. 그럼 2회. 또 적발됐네. 3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중처분하죠. 예. 자, 그리고 46페이지 봐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 계산한다. 그러니까 처분일부터 적발일입니다. 알아도. 예. 자, 뭐 거기만 좀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중처분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감독상 명령 받고 이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예. 이건 이제 폐업 신고를 하고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 법인 포함, 폐업 신고 전 행정사 지위를 승계한다. 자, 이거 보자고. 지금 업무 신고를 하고 업무를 쭉 해. 예. 신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폐업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업무 신고 혹은 또 업무 뭐 재개 신고. 법이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업무 신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업무를 해요. 자, A라는 행정사가 이렇게 했어. 업무 신고하고 업무하다가 폐업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신고하고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예,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말이죠. 그대로. 이 말은 예,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예, 이때 어떤 행정처분, 즉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2번 봐봐. 폐업 신고 전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사유로 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승계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위반 행위로 해가지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번 받았어. 예. 그러다가 폐업하고 나서 다시 업무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또 위반을 했는데, 예, 그게 1년 이내야. 가중처분 한다, 이 말이에요, 가중처분. 예. 그래서, 여기서 1회 위반, 1년 이내일 때, 여기서 또 위반하면 2회 위반이 되는 거야. 1회가 안 되라.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3번. 폐업 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행정사 업무정지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 자, 이때는 안 걸렸어. 예. 안 걸려가지고 폐업하고 업무 제기를 했는데 이때 걸린 거야. 예. 자, 그랬을 때 업무정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야. 자,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예, 업무정지 처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업무정지 처분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그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왜 폐업을 했겠어? 사고치고, 예, 그 업무정지 처분 나올까봐. 예.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 한 번 받았는데 또 위반하면 2번 받는 꼴이 되잖아. 2번 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중처분 피하려고 여기 편법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예. 그 편법 봐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2번, 3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정도 됐고 넘어가시죠. 예. 다음에 이제 벌칙입니다. 이 벌칙은요, 이게 형벌하고, 예, 그리고 과태료, 예, 이렇게 했는데 형벌이 이게 세 종류예요. 이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1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과태료는 이게 두 종류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벌칙에서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관식 시험은. 근데 이걸 냈어. 이걸. 예. 과태료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를 안 하자니 그렇고. 어쨌든 법에는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예, 여기에 있는 그 이제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앞에 그 어떤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좀 해놓으세요. 예? 자, 보자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예, 행정사 아니면서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자죠. 예. 그러면, 예, 앞으로 가보자고. 예. 거기 그 18페이지 보면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이 있죠. 거기 써놔, 거기다. 1번. 1번 그 옆에다가 3년에 3천 이거잖아. 예. 자, 그리고, 예, 그 다음 뭐냐, 신고 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예. 여기는 28페이지 신고 확인증 대여 등 금지 있죠. 예. 28페이지 거기 써놔, 밑에다가. 예. 3년에 3천. 예. 3년에 3천. 그래서 이게 제일 센 거죠. 예. 자, 다음에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년에 1천. 여기는 업무 신고, 법인 업무 신고 하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예. 자, 그리고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이게 그 어디가 있더라? 그 32페이지. 그 수임 제한 있죠? 거기에 수임 제한 맨 위에 그 옆에다 써놔. 1년에 1천. 32페이지. 자, 그리고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그리고 4번에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행위를 한 자. 그러면 이건 그 33페이지에 그 금지행위의 그 선전 광고 있죠. 4번, 5번. 4번. 요거 이제 그래서 써놔요. 1년에 1천. 1년에 1천. 자, 그리고 그 5번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죠. 그래서 그 32페이지에 비밀 엄수 얘기 있잖아요. 비밀 엄수 안 했다는 거야, 이거. 예, 그게 1년에 1천이에요. 1년에 1천. 써놓으라고요. 32페이지에 그 6번에다가.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처분받고 업무정지 기간 내 행정사 업무를 한 자. 그러니까 일단 1번하고 6번은 그냥
알아두시고 2, 3, 4, 5는 거기 앞에 그 내용에다가 좀 가미해 두세요. 그건. 예. 그래서 벌칙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하 벌금은 예. 그 1번에 유의민으로부터 보수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에 환대급부를 받은 사람. 예. 그럼 이건 거기 31페이지 있죠. 31페이지 보수에서 2번. 보수에서 2번. 그 밑에다가 써놔요. 100만 원 이하 벌금. 예. 그리고 2, 3, 4, 5는 이건 금지행위 위반한 거야. 예. 그래서 33페이지에 1번, 2번, 3번, 6번. 1, 2, 3, 6. 여기가 이제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4번, 5번은 세다고 그랬잖아. 1년에 1천. 예. 그래서 이렇게 형벌은 이렇게 돼요. 형벌은 예. 뭐 3년에 3천, 1년에 1천,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하 벌금.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금지 행위 중 예. 네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요 금지 행위. 금지 행위 중에 여기 네 가지하고 두 가지하고 구분해 가지고 예. 이게 이제 성광 그러잖아요. 참 성광 거기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요. 그리고 여기 100만 원 이하 벌금은 금지 행위 중 나머지 네 가지. 예. 여기 한번 기출됐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를 한 번만 봐봐요. 이게 그만 있어봐라. 6회 501페이지 봐봐요. 501페이지. 문제가 이제 행정사법상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지행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게.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금지행위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 4번, 5번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1, 2, 3, 예. 6, 요까지만 금지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중요문자로 하면 제가 그때는 이렇게 써요. 갓, 개, 유. 예. 이건 이제 선광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험 문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예, 금지행위가 요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있잖아요. 예. 개입, 유치. 예. 하고 이제 요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거기 이제 금지행위가 그렇게 있고 이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이제 벌칙해 가지고 4, 5를 위반했으면 1년 1천이고 1, 2, 3, 6을 위반했으면 1,0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범 답안을 해놨고요. 예. 다시. 자, 그리고 이제 49페이지에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이나 소속 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벌 부과 사유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병과한다는 겁니다. 벌금형. 예. 자, 다음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있고 100만 원 이하 있어요. 예. 500만 원 이하 봐봐. 행정사 아니면서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게 그 앞에 어디 있죠? 자, 18페이지 봐봐. 18페이지에 금지사항 1번은 3년에 3천이죠? 2번이 500만 원 이하예요. 2번이. 써놔요. 예, 공부할 때 한 번씩 보면 돼. 그리고. 자, 그리고 거기 2번은 뭐냐면, 그게 사무소인데, 거기 29페이지. 29페이지에 사무소 명칭에서 2번이 있죠. 사무소 명칭 2번. 예. 거기 보면 행정사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 행정사 법인이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서 예. 동일 혹은 유사 명칭 쓴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리고 3번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정사 법인이죠. 거기는 예. 그러니까 29페이지에 사무소 명칭 등에서 1번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근데 이제 2번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손해배상 책임이
거기 41페이지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그러니까 법인만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해야 된다. 그랬죠? 개인의 합동은 아직 규정 없어요. 예. 근데 규정이 있어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사법인. 예. 거기 이제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예. 거기 45페이지. 그 1번 있죠? 예. 거기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상 명령에 따른 보고 등을 안 한 경우, 예. 그래서 거기도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 그리고 100만 원 이하가 되려는 예. 사무소를 이전하고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여기 사무소 이전이 어디 나왔더라? 거기 지금 29페이지에 사무소 설치 등의 그 3번 있죠.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한 때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 안 했어. 100만 원 이하 같아요. 그리고 그 2번은 그 사무소 표시 안 한 거죠, 지금. 예. 그래서 거기 그 사무소 명칭 등에서 그 1번 그거 예. 거기 100만 원 이하 같으려고. 그리고 업무 처리부 여기는 예. 어디야? 그 32페이지 7번 그 업무 처리부 작성해서 업무 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요 100만 원 이하 같으렵니다. 그리고 4번이 지금 연수교육이죠. 예. 여기는 이제 34페이지에 그 연수교육 있죠. 연수교육. 그래서 그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무를 수행한 사람.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이제 중형자 취해서 다 외우라고 그랬는데요. 그 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앞에 이제 그 본문 내용에다가 그런 식으로 좀 써놔요. 거기. 그래서 일단 이 벌칙의 형벌 세 종류, 예. 그리고 과태료 두 종류.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부과하는가. 예. 좀 써놓고 앞에 부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 문자 취해줘요? 해놓은 게 있는데. 근데 그까지 내올 거 없을 것 같아.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식은 여러분 공부하시면서요. 이거 한번 좀 눈으로만 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사법 서식 수록했고요. 행정심판법도 그 이제 서식 다 수록해 놨어요. 자, 오늘은 이제 행정사법 이제 강의를 했고 오늘 그냥 맛배기 강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행정심판 제도를 여기를 한 5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비송법은 한 2주 정도만 할 거고. 그래서 이 행정심판 제도가 중요합니다. 예.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